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트럼프 정부 시절 이때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수혜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으로 언택트 성장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든 수혜주라고 각인되어 있는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은 꿋꿋이 버티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정책 수혜주들은 짧아도 한 1년, 길면은 한 2년까지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미국 대통령 공약 관련 수혜주들 과연 얼마나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과거 역대 미국 대통령 공약 관련 수혜주들 그리고 피해주들까지 주가 흐름을 살펴보고요. 투자자들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수혜주들과 피해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약이 신재생 에너지. 이게 민주당의 공통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빌 클린턴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쪽으로 상당히 이 정책의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헬스케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상당히 부족하죠. 수백만 원의 진료비가 나오는 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피해 섹터는 어디냐? 전통 에너지. 이거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의 시장 파이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전통 에너지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피해주로 각인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왜 그러느냐? 오바마 정부가 언제 출범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2008년도 11월이잖아요. 그때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져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던 그 당시입니다. 금융위기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저신용자들한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파생상품을 만들면서 이 금융의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 골마서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번진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이 은행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볼커룰이 있었죠. 볼커룰이 무엇이냐면은 미국 은행들이 자기 자본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투자도 자기 자본의 한 3% 이내로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과연 이 섹터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이 4개의 섹터에 대해서 대표적인 ETF, 이 4가지 지수를 가지고 와서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네모박스 친 기간이 오바마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보면은 희한한 게 오히려 이 출범했을 때 당시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를 보면요. 헬스케어 섹터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네요. 이 헬스케어 대표 ETF가 보시면은 한 $20 초반에서 오바마 정부 끝날 때까지 보면은 거의 한 $70 이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피해 섹터라고 인식되었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출범한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 관련 ETF가 거의 한 $5에서 $20까지 계속해서 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이 전 고점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은행 대표 ETF가 거의 $30까지 가까이 올랐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5까지 떨어진 다음에 오바마 정부 한 8년간 3분의 2 정도밖에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 은행의 규제에 따라서 은행의 주수입원이죠. NIM이라고 해서 순이자 마진,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 에너지 섹터. 자, 여기도 대표적으로 오바마 피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이 관련된 대표적인 ETF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한 2008년, 이때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터졌던 당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수준이 낮았고, 그 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회복을 하고 그거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때 이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다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가장 수혜 섹터라고 분류되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별로 좋지 않았고 헬스케어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피해 섹터라고 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르긴 올랐지만은 확실히 그전 수준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통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고 더 많이 올랐다.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국제 유가의 강세 이런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우호적인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아직 시기상조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친환경차 이런 트렌드가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 시절 이때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바마의 수혜 섹터, 피해 섹터를 뒤집으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일단은 오바마 케어 완전히 무산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셰일가스, 전통 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 그리고 금융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대표적인 수혜 섹터가 전통 에너지, 금융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반대죠. 전통 에너지 섹터를 강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이쪽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여기를 바로 탈퇴를 해버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섹터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이 볼코르를 완화를 합니다. 은행에 대해서 위험한 투자 이런 것들을 제한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확실히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에너지 섹터, 셰일가스 산업 상당히 강화시키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 국제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2014년 이후로 거의 한 $50 수준으로 하락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요는 아무래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급적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은 점점 부진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이유들이 바로 이 전통 에너지 섹터의 주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 원래는 피해 섹터였는데 오히려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죠. 아무래도 테슬라 관련해서 이 전기차, 이 친환경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유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수소 경제를 실현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 증시의 가장 핫한 화두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공약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더니 결과적으로 은행은 좀 좋았다. 근데 전통 에너지 관련된 주식의 흐름은 별로 좋지 못했다. 반면에 피해 섹터라고 분류됐었던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무리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거머쥐고 유럽에서도 이 관련 산업에 집중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시 여기에 편승을 하면서 이 결과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주가 흐름은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기사 타이틀을 볼게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그래서 업종별 기상도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자동차랑 철강이 상당히 안 좋다. 친환경은 좋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공약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일부 미국에 부정적이다. 라고 해서 특히나 자동차 산업을 꼽았어요. 이와 관련된 한미 FTA를 재협상을 하겠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철강 같은 경우에도 반덤핑 관세, 이 보호무역주의 관련돼서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8년도 이때 오바마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리고 2009년도쯤에 이쯤이에요. 다시 한미 FTA 재협상에 들어갔고요. 실제로 이 미국에 좀 더 유리하게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재협상된 조정된 한미 FTA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현대 자동차의 주가를 보시면 사실 2008년도 11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거의 한 3년간은 완전히 차화정의 시대였죠.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5만 원도 안 했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는 20만 원까지 훌쩍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협상된 한미 FTA가 발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2년간은 견조했어요, 주가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단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이때 당시에 자동차를 잘 만들었죠. 그리고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이쪽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를 하면서 실적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갔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됐죠. 두 번째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때가 오바마 정권이 출범을 한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일단 반등을 많이 했죠. 이때는 아무래도 기저효과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는데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살짝 또 반등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을 받고 가장 최근엔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이런 것보다도요, 전반적으로 약간 경기 민감주의 특성을 띱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될 때는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이런 경기 민감주는 부진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금리도 같이 반등을 하고 이때는 보시다시피 포스코의 주가가 좋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안 좋았다가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일면서 주가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뭔가 이 오바마 정부의 부정적인 기류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다라기보다도 더 큰 이 매크로 금리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12년간의 정책 수혜주들, 피해주들의 주가 흐름을 봤더니 수혜주들 중에서 잘 간 주식도 있었고 피해주들 중에서 잘 간 주식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수혜주 중에서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주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피해주 중에서도 부진했던 그런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주식은 한 가지 팩터에 영향을 받는 그런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한미 FTA 재협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재협상이 됐고 재협상된 한미 FTA가 2012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점 대비로는 4배나 올랐어요. 즉 그러한 부정적인 기류를 오히려 실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무려 8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주가가 별로 신통치 않았죠. 오히려 피해 산업이라고 불릴 만큼 부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아직까지 그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밀어주려고 해도 이 민간 쪽에서 수요가 받쳐지지 않으면은 이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돈을 못 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는 부진했다.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 이때 본격적으로 이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쪽 관련돼서 인프라가 좀 마련이 되면서 그때부터 좋아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든 대선 공약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쪽 섹터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냐. 일단은 지금 인프라가 마련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분위기니까 주가 흐름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 주가 흐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고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백신도 완성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을 하니까 이제 성장주들이 막 조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장주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알 수 있었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큰 흐름입니다. 이 산업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계속해서 성장한 쪽으로 갈 것이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사양산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시면은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